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1209 3학년 김태희 학생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머 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따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동메달을 딴 데다가 기록도 한국 신기록을 세워서 더욱더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김태희 선수와 최진엽 지도자 선생님으로부터 이 육상 종목 선수 육성과 그리고 동메달에 얽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김태희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최진엽 지도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김태희 선수에게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대회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이 이제 발표가 되고 시상식에서 이제 동메달을 목에 걸 때 참 감격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딱 메달을 목에 거니까 되게 열심히 운동했던 순간들도 생각나고 열심히 가르쳐준 코치님, 부모님들 생각나서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어요. 당초 뭐 대회에 출전할 때 메달 뭐 목표를 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메달은 아니고 그냥 개인 최고 기록만 세우자 하고 나갔어요. 개인 최고 기록. 네. 개인 최고 기록이 이전까지 이 게임 아시안 게임 전까지는 얼마였습니까? 61m 24였어요. 61m 24. 그래요. 이번에 이제 신기록을 세웠던데 얼마였습니까? 64m 14요. 64m. 갑자기 이 3m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왜 네.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대의 체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큰 것 데일수록 더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체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최진엽 선생님께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동메달을 땄을 때 여기 그 당시에 국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항저우에 있었습니까?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었습니까? 이게 동메달을 땄을 때 스승으로서 감회가 컸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익산에서 그 경기 시간대 중계를 보려고 네. 여러 채널을 돌려봤는데 40분 동안 방송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계를 안 넣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저 집이 이제 전주인데 네. 그 차를 타고 도청 앞에 딱 가는데 육상경기연맹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김태희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지금 동메달을 땄다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어떻게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뭉클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그냥 그 김태희 선수를 그 가르쳤던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네. 딱 희열을 느끼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대화가 끝나고 축하의 그 메시지를 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김태희 선수도 뭐 본인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야 더 감격스러웠겠지만 우리 최 선생님께서도 그 못지않게 예. 그 감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태희 선수가 당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가 선발이 됐을 때도 네. 고교생으로서는 좀 드문 일 아니었습니까? 처음 일이지. 처음 일입니까? 예, 처음. 네. 특히 해머 던지기 예. 분야에서 예. 국내 고교생으로서는 국가대표가 된 것이 처음 처음이래요. 일이었다. 사상 처음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신기록을 세울 것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은 못했고 네. 그 밑에 단계까지는 좀 생각하고 갔었어요. 네. 그게 63까지는 던지지 않을까. 63까지. 여기서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 기록, 한국 기록을 갖다가 예상치 못하게 세웠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태희 선수가 그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도 나가서 1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각종 그 아시아 경기 대회를 나가서 보니까 연습 기록보다 계속 이렇게 잘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가 어디를 가면 막 그 연습 선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많이 던지는데 해외만 나가면 못 던지는 선수가 있는데 네. 김태희 선수는 오히려 해외를 나가니까 더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위 체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예. 그래서 이제 했지 제가 그 태희 선수한테 그날 9월 25일 날 인천공항으로 26일 날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얘는 그 학교 소속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진천 선수촌을 안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수업이 있어서. 근데 25일 날 여기서 마지막 훈련을 끝내고 제가 얘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 강나루 선수가 한국 기록을 63미 80을 던졌는데 네. 아시아 경기에 가서는 58미밖에 못 던졌다. 네. 저기에는 그런 선수들이 몇 명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가 연습했던 기록보다 더 많이 던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부정적이지는 않고 네. 가서 자신 있게 항상 자신감은 있어요. 네. 항상 그런 게 좀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60미를 던지면은 대회 나가서는 61미를 던지고 항상 연습 기록보다 많이 던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메달은 자신 없었는데 63미 때는 던지지 않았을까. 던지서 그것보다 더 넘겨서 예. 64m 이상을 던졌으니까 네네네. 대단한 기록이라 한국 신기록이니까 뭐 대단한 기록이죠. 예. 네. 그리고 고교생 신분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된 것은 이제 처음이라고 네.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국내에서. 고등학생이 저 44년을 육상 지도자로 생활을 했는데 네. 고등학생이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게 좀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제로예요. 제로. 네. 네. 표하지 않고는 제로인데 이제 김태희 같은 선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팔다리가 첫째 길잖아요. 네.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그 해보를 돌릴 때 이 원심력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더 훨씬 크게 돌아요. 네. 근데 해모는 원심력이 크고 빠르면은 멀리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태희 선수가 원반을 넣다가 해보로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반보다는 해머가 좀 낫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얘기는 이제 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해주시고요. 네. 이제 해머 던지기 얘기를 지금 해야 되겠는데 이 일반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 해머 던지기라는 것이 굉장히 그 생소한 운동입니다. 네. 이 해머 던지기 어떤 운동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여자 해머 던지기는 3kg짜리가 있고 4kg가 있어요. 그 3kg는 청소년이라 해서 18세 이하 선수들이 대회를 하고 4kg는 이제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이제 18세 이상 네. 이게 성인이죠. 네. 성인들이 이게 하게 되는데 이 해머가 역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되게 적어요. 해머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쇠뭉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해머를 역사가 잘 중요해요. 네. 창 던지기나 원반이나 포환 던지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종목이 선택이 됐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아시안 게임 부산서 할 때 네. 그때 처음으로 이 해머 던지기 종목이 여자 해머 던지기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올림픽에서는 이제 진작부터 그러니까 생겼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2002년도에 이게 부활이 됐어요. 2002년도에. 예,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네.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진 이유가 되게 좀 힘들어요. 네. 이게가 다른 여성으로서 원반 던지기나 예, 뭐 그런 투포환 예. 이런 것보다 예. 힘들다. 그래서 손발이라도 이런 데 보면은 다 까지고 네. 막 이런 부분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해머 던지기라는 것이 쇠뭉치를 아까 얘기한 대로
18세 이상의 경우는 4kg의 쇠뭉치를 줄에다가 매달고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던지는 이제 과정에 그 이제 보편적으로 그 3턴을 던지는 선수가 있고 4턴 4번을 들어와서 던지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김태희 선수가 3턴을 가지고 던졌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3턴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최고 기록이 아마 56미 10인가가 네. 제일로 많이 던졌고 그 대회가 작년 정체전 끝나고 나서 4턴으로 바뀌면서 4번 돌아서 예, 이제 예.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서 던지면 그만큼 빠르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57미, 58미, 59미, 60미, 61미, 그다음에 64미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네. 이렇게 이제 그 해머 던지기 분야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태희 선수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해머 던지기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원래 전남 최고에서 일용고로 전화 오게 됐는데 전남 최고. 네, 예. 전남 최고에서 원반 던지기를 했었어요. 원반 던지기? 그러니까 전학을 몇 년 전에 왔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8월 네. 예. 한 2년 됐습니다. 네, 딱 2년 됐어요. 네. 그래서 원반을 중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기록이 중학교 때보다 안 늘고 네, 자꾸 원반이? 네, 네.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120고에 전화 오게 됐어요. 120으로 왜 전학을 왔습니까? 기록이 안 늘고 그 저조하니까 부모님이 네. 운동을 더 시킬까 아니면 그만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초등학교 그 은사 선생님이 있는데 네. 그분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최진혁 쌤을 알게 돼서 120고로 전학을 왔죠. 네, 이 최진혁 선생님한테 가보면 뭔가 답이 나올 거다. 네. 이렇게 해서 120구로 전학을 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해머 던지기 그때 원반을 던졌는데 네. 해머 던지기를 바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됐습니까? 최진혁 쌤이 딱 보시는 원반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좋아서 원반보다는 해머를 더 잘 던지겠다 해서 바꾸자고 하셨는데 네. 제가 처음에 좀 그 걱정이 되는 마음에 별로 네.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원반도 하고 해머도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머가 더 잘 맞아서 해머로 이제 완벽하게 바꾸게 됐어요. 네,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반보다 해머가 더 쉽습니까? 아니 저한테는 해머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저기 여러 가지로 해머가 더 이제 맞은 것 같다. 네, 해머를 던질 때는 이제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던지면 일단 미터가 많이 나가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네, 우리 최진혁 선생님이 볼 때는 딱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네. 네, 본지가 그 원반을 던지던 선수인데 이제 120구로 왔어요. 예. 뭔가 좀 선수의 어떤 특장점을 발견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시를 네. 해야 되지 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네.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말하자면 원반보다는 해머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신장도 좋고 다 네. 좋은데 조금 왜소했어요. 아, 그래서 체중이 안 나갔다. 네, 지금은 이제 여기 와서 한 13kg 정도 좀 체격이 좀 불었는데 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 친구가 네, 1위 공부에 운동을 1등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친구가 원반 선수가. 원반 선수 같은 학년인데 네. 근데 그 학생도 충남 홍성에서 전학을 왔어요. 네, 1위 공부로. 근데 중학교 때는 둘이 비슷했어요. 네, 같은 원반 종목이었어요. 네, 그 둘이 당시에는. 같이 이제 꿈나무 출신이면서 실력이 둘이 비슷했는데 네, 얘는 1위 공부에 와가지고 12m가 늘어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었고 네, 이 선수는 그냥 예선 탈락. 네, 그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 운동하지 말고 야, 그냥 차라리 고향에 있는 공부해라. 학교로 와서 하라고 했다가 아까 말씀처럼 은사님이 네. 좀 저를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로 전지훈련 가면은 그 은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내 제자가 이렇게 그런데 최 선생이 형님이 가서 이제 가르치면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좀 해달라 해서 그냥 제가 흔쾌히 해서 네. 이제 왔는데 처음에는 오랫동안 한 4년을 원반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놓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해머를 완강히 좀 부연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쪽이 좋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하루 해머 운동을 하고 하루 원반 운동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주, 4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원반 안 할래요. 해머만 할래요. 아, 그래요? 이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제 나는 해머가 더 재밌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예, 마음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머로 바꾸게 돼서 이제 해머를 했는데 집이 이제 해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기록을 제시를 해줘요. 네. 오늘 이제 30m를 이번 주에 던졌어. 그러면 야 35m 던지면 이번 주에 집에 보내줄게. 네. 그러면 집에를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넘기는 거예요. 네. 그 일주일 만에 5m를. 네. 그러면 나 그 다음 주에 가서 야 이번엔 42미 나가면은 보내줄게. 그러면 정말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일취월장하네. 네, 그냥 네.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가 전국 대회는 대회를 이제 접고 그 1학년 때는 대회를 전혀 안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생을 제가 했죠.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했네요. 네,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를. 네, 그렇게 하고 전지훈련을 경북 예천으로 방학을 해서 떠났는데 거기는 이제 시설이 그 실내 안에서도 해머로 던질 수 있게 그런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2개월간 전지훈련을 갔는데 한 3주 정도 됐는데 한 50m가 나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군요. 그때 이제 막 거기 있는 주위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 선수가 해머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이제 처음 보고서는 제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제 김태희 선수라고 해서 종목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랬더니 육상 관계자들도 이 김태희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도 가르치면서도 깜짝 놀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이 실력을 키우게 되는 저를 이제 실력을 유혹한 게 있어요.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를 유혹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원래 이 투척 선수는 어깨심이라든가 이 하체, 네. 무릎심이 강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이것은 제로였어요. 네. 근데 이 승모근이 그렇게 국가대표보다 더 좋더라고요. 승모근이라고 승모근이라는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해머는 끌어당길 줄을 아는 선수가 정말로 잘 던지거든요. 끌어당기다 이게 팔에 이 잡아다니는 이 힘이 좋으면은 네. 이 해머를 마지막에 돌아서 끌어당겨서 올려야 되는데 네. 이 힘이 없으면 던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은 이 종목은 정말로 타고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모근이 내가 좋았다 김태희 네. 선수가. 네.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선택을 정말로 잘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신의 한 수 그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신장이 크고 네. 또 팔 길이도 네.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네. 예,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딱 보고 해머로 이제 바꾼 것이 그야말로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신의 한 수가 네. 됐습니다. 이 원반 던지기하고 그럼 이 해머 던지기하고 어떤 점에서 좀 다릅니까? 이 투척 경기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던지기인데. 아니 근데 투척 경기라고 그러는데 네.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직선 운동은 포환 던지기하고 창 던지기는 직선 운동이고 네. 원반 던지기하고 해머 던지기는 회전 운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돌아서 던진다. 네. 그러잖아요. 같은 원심력인데 네. 이제 태희가 유리했던 이유가 원반을 했었기 때문에 네. 해머로 바꾸는 것도 겁나 유리했어요. 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 같은 회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원반 던지기에서는 참 성장세가 이제 둔화가 네. 됐는데 성장이 멈췄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해머에서는 아주 성장 속도가 아주 컸어요. 네, 네. 뭐 그런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투척은 어깨심이 강해야 돼요. 예. 어깨가 힘이 강하지 않으면은 어느 종목이 이거 던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해머는 회전으로 돌아서 던져서 아니 원반도 회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반은 어깨로 던집니다. 마지막 어깨로? 때릴 때는 네. 어깨로 쳐야 되는데 네. 해머는 돌면서 이 손가락에다 줄을 걸어서 네. 끌어당겨서 이렇게 던지는 종목은 어깨와 상관없이 끌어올리기 네. 때문에 팔 힘이 강해야 예, 된다. 예. 그런데 이 선수는 이 끌어당기는 선은요 국가대표가 더 잘 잡니다. 네. 아, 그런 점이 예. 이 그래서 특징이 이 있고 선수는- 원반하고 해머하고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다르다. 있습니다. 네. 네. 원반은 어깨가 강해야 된다. 네. 해머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야 된다. 네. 김태희 선수는 그야말로 이 팔힘이 네. 강하다는 것을 팔힘이 강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봤습니까?
처음에 몰랐죠. 테스트를 했죠. 테스트를 해서 네. 해봤더니 이 끌어당기는 힘, 팔 힘이 강해서 이제 해머 던지기를 권유하게 된 거고. 네, 이제 우리들 트레이닝장에서 보면 승모근이라고 그러죠. 네, 승모근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원반 던지기하고 해머 던지기를 둘 다 해봤는데 훈련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원반 던지기를 하다 보니까 원반 던지기에 맞는 훈련을 했을 것이고 네. 이제 바꾸려면은 이제 해머 던지기에 맞는 훈련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꾸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훈련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딱 배웠을 때 어렵다기보다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네. 그리고 그 도는 자세부터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자세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원반 운동할 때는 어깨 이런 쪽 운동 많이 했는데 해도 힘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해머는 이제 끌어당기는 힘은 제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반 던지기를 할 때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깨에 힘을 주로 써서 해야 되는데 김태희 선수는 어깨 힘은 좀 약한 데다가 약한 데서 이렇게 원반 던지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머 던지기를 하니까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장점이 거기서 승모근이 활용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겠군요. 네. 그런 점은 그러면은 승모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또 훈련을 또 하겠네요. 네. 네, 주로 어떤 운동을 합니까? 그 줄 이렇게 위로 당기는 운동이 있는데 네, 그런 운동하고 이제 캐틀벨 무거운 캐틀벨을 앉았다 일어나면서 위로 당기는 운동 네, 많이 했어요. 위로 당기는 거. 네. 역도에서도 이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인상인데 네. 그것을 본 운동은요 종목이 다 똑같아요. 네, 벤치프레스, 스쿼트, 네. 그다음에 스네치, 클린 이 종목은 원반, 포환창, 해머 다 똑같이 하는데 네. 틀린 점은 보조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보조 트레이닝. 보조 트레이닝은 이제 포환은 포환대로, 네, 해머는 해머대로, 창은 창대로, 네. 원반은 원반대로 이 보조 트레이닝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네. 그야말로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이 김태희 선수의 어떤 신체적인 장점과 네. 어우러져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태희 선수는 이 해머 던지기 하면서도 재밌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란 게 항상 재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운동선수는 정말로 육체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이 훈련하면서 이 운동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네. 우리하고는 좀 일반 학생이나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하고 싶지 않고 중단하고 싶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다는 아니 얘기예요. 막 하면서 하기 싫어 하는데도 계속 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기 싫어 이렇게 근데 하면서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하면서 단 한 번도. 운동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아니 그냥 한 번씩 운동이 잘 안 되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잘 안 되면 네, 그 집에 가서도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다시 자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그랬어요. 네, 원만 던지기 할 때는 그야말로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만 던지기 할 때는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만두고 싶긴 했는데 네.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동안 운동했던 것이 네, 그래서 그만두지도 못했고 계속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종목을 바꿔서 네. 운동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보면은 뭐 아시안 게임 동메달 따기까지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딱 이제는 예, 2년밖에 안 걸렸. 24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사례일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이 김태희 선수가 해머 던지기로 이제 바꾸면서 언제부터 이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9개월이 되니까요. 9개월. 9개월 만에 몸의 어떤 변화가 빛이, 오기 시작했어요. 몸의 변화가 예,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체격이 좀 좋아졌잖아요. 네. 지금 얘가 전학으로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 12, 13kg 정도
더 체중도 불었고 네. 몸도 더 커지고 네. 그때는 좀 왜소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죠. 네, 9개월 동안.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회 때부터 이제 성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2년 4월 첫 대회부터 네. 딱 나가서 1등을 딱 첫 대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네, 고작해 작년부터네요. 장전 받지? 네. 4월부터.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기록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계속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네. 아시안게임까지. 그래서 국가대표는 언제 발탁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네. 예천에서 KBS 올해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 5월 달에 KBS 대회가 있었는데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여고생이 시합이 끝나고 그 뒤에가 여자 일반부가 시합이 들어오는데 네. 이 선수가 59m 98이지? 8미, 58미. 그건 그게 KBS. 58미 84를 던지고 네. 그 선수가 60미. 60m 60m. 경쟁 선수가 아니 근데 그 선수가 지금 현재는 31살이에요. 네. 그 목포시청에 네. 지금 한 5, 6년째 그 선수가 계속 1등 하는 선수예요. 국내에서. 네. 실업팀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아유 너 이제 국가대표 안 됐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음 대회가 한 번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한번 60미 한번 넘겨보자 해서 네. 익산에서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 올 6월이지? 6월. 예. 올 6월에 6월? 6월에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올 6월이요? 예. 예.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 선수가 61m 14를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상 관계자가 이제 다 일어나 버렸죠, 이제. 그래가지고 육상경기연맹 회장이 시상을 했어요. 네.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하면서 김태희 선수는 고등학생 앞으로 유망하니까 얘를 추천 선수로 뽑아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 선수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가게 된 경기가 추천 선수로 이제 예. 국가대표가 됐고.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 가서 이제 메달을 딸 줄은 생각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네. 메달을 따고 나니까 어제 정치전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선수를 대한체육회에서 육상 인재로 해가지고 좀 해외 전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보내서 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해머 던지기 선수, 국가대표 선수로서 네. 앞길이 이제 환하게 열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태희 선수가 원반 던지기 이 해머 던지기를 한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성적이 쑥쑥 오르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아주 좋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런 그 제자가 커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든 선수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 선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 또 7명의 선수가 있는데 네. 쟤들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얘만 이뻐온다 그러면 질투로 시기를 하니까 속은 좋아도 네. 내색은 않죠. 이제 그리고 120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떠들면서 잘했다. 네. 1209 육상부가 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8명 있어요. 8명. 예. 8명 주로 이제 투척 분야입니까? 투척 분야. 원반, 포환, 창, 포환, 해머. 네. 이런 투척 분야가 7명 있는데 현재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렇게 아시안 게임 가서 동메달 따고 온 선수는 김태희 선수가 처음입니다. 네, 하고 또 키우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를 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도 네. 영향이 줄까 봐서 또 표현을 못했다. 오히려 그런 점이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웠겠습니다. 예. 네. 그 둘이 단둘이 봤을 때는 표현을 하는데 네. 있을 때는 제가 않고 여기 김태희 선수도 있지만 국가대표 상비군이 네. 선수 8명 가운데서 7명이 국가대표 현재요. 예. 네. 그리고 거기 아시아 청소년에 가서 1등한 선수도 있고 네.
아시아 또 주니어 대회 가서 또 3등원 선수도 있고 예. 또 동남아 가서 1등원 선수도 있고 거기에 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지금 많이 있어요. 네, 1205의 육상부가 아주 국가대표의 어떤 산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저기 전문가시니까 김태희 선수의 앞으로 이 육상 선수로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12월 달이면 제 손에서는 이제 떠나잖아요. 네. 이제 실업팀 이제 익산시청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익산시청에 이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여자분이 둘이 있는데 제 제자들이에요. 네. 제자들인데 김태희 선수의 장단점을 제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지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제 훌륭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성장통이 아직도 멈추지를 않고 있어서 네. 제대로 훈련을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근력을 지금보다 한 30~40%만 향상되면은 본인이 입으로 나 70미 1, 2년 안에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충분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성장통이 멈춰야 트레이닝을 제대로 해야 돼. 트레이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오면서도 지금 아빠도 좀 참어. 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빨리 나서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좀 했으면 쓰겠는데 그래가지고 못 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근데 1, 2년 안에 아마 70mm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이제 성장 중이기 네.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선수로서는 이 기간이 지나고 일이죠. 나면은 훨씬 더 좋은 네. 어떤 신체적 조건을 네.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좀 그 기간을 잘 지도자들께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주 전망을 보다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70m 육상인들 정도만 다 되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에 가서도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참 이 추진엽 지도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로 이제 육상 이 투척 분야에 대한 네. 지도자 생활을 계속 44년 네. 이렇게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육상부 선수들을 지도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어떤 느끼는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체육 운동의 어떤 실태를 보게 되면 너무 선수들이 이제 이 국민들의 관심도 인기 종목, 축구나 야구, 농구 뭐 이런 인기 종목에 열광하지만 이 육상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적은 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외롭고 고독한 어떤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44년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인기 종목이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도해 오다 보니까 그 정말 전국 대회 나가서 제가 아까 2,800개 정도 메달을 땄는데 네. 그 2,800개 메달을 따는 그 과정에는 희고애락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네. 어떤 선수는 저한테 기쁨을 준 선수도 있고 저한테 아픔을 준 선수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제일로 가슴 아팠던 것이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운동을 끝까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었을 때 네. 너무 가슴이 아팠고 내가 저 선수를 도움을 못 줘가지고 그런 아팠던 것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일로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이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이 운동을 해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못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이 어느 정점에 올라오면 아파요. 네. 근데 잘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부상 없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못 사는 애들을 좀 교육청이나 체육회에서 이런 선수들을 좀 뒷바라지를 좀 잘 해가지고 그런 선수들을 좀 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바람밖에는 네. 없어요.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이 선수도 여기 계시지만은 그 송대성 장학회라는 그 장학재단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운동 선수들한테 매년 1년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창 그래서 네. 또 우리 육상부가 좀 잘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기린장학회에서도 해주고 또 학교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09 동문들이 네. 참 학교에 대한 네. 애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장학금도 네. 마련하고 네. 특히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운동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네. 이렇게 많은 걸 보게 되면 네. 동문들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 김태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1209 육상부를 비롯해 이 김태희 선수 개인은 물론이고 육상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희망과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김태희 선수는 어떤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에 파리 올림픽 나가는 게 목표고 이제 네. 70m 그 뒤로는 이제 80미 올림픽 1등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로. 7, 80m까지 던져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좀 꼭 따보겠다. 전 부상 없이 잘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이 최진점 지도자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뭐 지도자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1회, 제2회 또 김태희 같은 선수들을 또 발굴해서 키우는 것이 저희 이제 목적이고,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먹다가 보니까 제 이제 후배들이 또 이제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지도자 선생님들은 끝까지 이렇게 후계자, 제자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09 김태희 선수의 아시안 게임 동메달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 선수 자신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도자의 열정 그리고 학교 동문들의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 선수로 묵묵히 앞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김태희 선수와 최진엽 지도자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